푸른 하늘, 넓은 바다, 그리고 사람들.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은 바쁜 일상 속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상쾌하게 풀어내는 마법을 부립니다. 뜨거운 여름 열기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는 언제부턴가 바다에 살며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트럭을 탄 해녀들이 아침부터 작업장으로 나옵니다. 바다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해녀들. 몇 가지 짐을 내려놓고는 물질을 하러 나갑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나자머업을 하는 해녀는 약 1,500명.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만난 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해녀의 수가 크게 줄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은 막 80명씩 돼서 여기.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간 나이 먹은 사람 죽어버리고 막 다 하니까 이제는 해녀가 25명, 23명인가 25명인가 이산도. 이곳 대왕암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모두 15명. 예전에는 40~50명이나 되었던 해녀들이 세월이 흘러 몇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가장 젊은 해녀 세대가 60대라고 말합니다. 해녀. 이제는 전설 속의 존재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그들. 그들은 누구인 것일까요? 이 땅의 해녀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는 저 일산동 바닥이 바다. 저기는 설도 방어진 쪽에 요는 우리 일산 쪽. 요자 대로 시작했고 그래서 넘어가면 우리 바다. 이제 막 오늘은 작업 얼마나 하세요? 4시간에서 5시간. 바다에서 해녀들은 10m가 넘는 깊이를 잠수합니다. 1분 남짓되는 시간 안에 바다 밑바닥에 도착해서는 바위에 붙은 소라, 멍게, 전복 등을 채집합니다. 거친 파도에 저항하는 일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는 일입니다. 어려움과 위험 속에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곳 울산 앞바다를 지켜왔습니다. 두모악. 두모악은 조선시대 육지에 사는 제주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1477년 성종실록은 제주를 떠나 육지로 이주한 두모악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두모악이 거주했다는 사실은 1749년에 기록된 울산 최초의 읍지, 학성지가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 읍지 또한 학성지와 마찬가지로 두모악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1876년에 일본에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폐쇄적인 쇄국 정책을 하다가 1876년에 일본에게 우리가 문호를 열고 나니까 제주도가 의장이 풍부했는데 그 일본 자본이나 일본 이 업 세력들이 들어가서 제주도장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주 여성들은 이제 그 살기 위해서
육지로 오게 되는데 심지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까지 갑니다. 우리 한반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이런 데까지 굉장히 그 해녀들의 진출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것이 1890년대부터 일제시대 이때까지 또 일본에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해녀들의 생활사 그런 여성사를 보면 우리 역사의 새로운 어떤 그 아픔의 역사지만 또 그 극복 강인한 어떤 그 여성들의 그런 생활사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해녀의 역사입니다. 두모학에게는 왕실에 진상하기 위한 해산물을 채집하는 의무 노역이 부과되었습니다. 바다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붙은 최상의 식재료 전복. 옛날 중국에서는 말린 전복의 가치를 화폐로도 여겨 건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식재료인 울산 전복의 명성은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조 17년 5월 27일 조선왕조실록은 전복의 크기가 작더라도 울산의 전복만을 진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품질이 뛰어난 울산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전복 채취의 특기를 가진 두모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해녀들은 울산 해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이주를 함으로 울산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19살부터 했으니까 약 한 55년? 제가 아가씨 때부터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무례를 했고 제 남편을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23살에. 23살에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자녀를 두었고 조선 팔도에서 제주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어장을 가진 울산. 먼 제주에 있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해녀. 이 두 가지 이유가 울산과 해녀를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울산을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가 해산물이었다는 사실은 신민요 울산 아가씨에 등장하는 전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나 울산은 참나무는 경계도 좋지만 이심도 좋고요. 그네기 마음은 12폭지만 실백자 얹어서 전복산일세. 한국전쟁 이후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렵고 힘들던 시절, 모두가 한 끼 식사를 고민하던 그 시절, 그들에게 물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잠수였습니다. 운전에 쌍초롱 달고요. 결혼 당시에 이게 200원짜리 월세방에서 살았어. 그런데도 내가 이만큼 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게 다 해녀. 내가 해녀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1900년대 중반. 생업을 위해 울산을 찾는 해녀의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들은 남은 서울대학 보내고 여자는 많이 배우면 연애질 행 도망간다고 공부를 안 가르쳐. 아예 부재지. 말 잘한다. 그래 나가 몇 살 돼가니까 우리 동창들이 벌써 중학교 가는 사람 제일 부재집에 고등학교, 중학교 가는 사람 제일 부재집. 그들은 그렇게 해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험난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정유공장과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울산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들은 울산의 공업화가 시작되기 이전 어려웠던 삶의 모습들을 아직 기억합니다. 여기 처음 오니까 여기도 방어진 길이 없어. 논두렁으로만 지게 지어가 왔다 갔다 시장 보러 가지. 이리 차길 어디서 나서 하루에 2번 방어진 시내 가는 거 하루 2번밖에 없어. 논두렁으로 막 꽃바위 가려면 방어진에서 꽃바위 가려면 연탄도 지게로 치고 갔어. 바라에 이고 가가. 그럴 때 와갔어. 낯쓰는 지 쌀 한 대 두 대 팔아먹고 돈 없어가지고 그 물에 거 해가지고 팔아가 그 쌀 사 먹던 돈 없어. 그렇게 못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울산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던 동료들은 시간이 지나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남은 해녀들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고 기력이 약해져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아. 우리 힘이 딸래가 못하겠다. 내가 갔다가 안 올라와가지고 일하다 큰일 나겠다 싶어 나와서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딸래가지고 일하다가 13 큰일 난다. 그래가 나왔겠어.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생존이 아닌 선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숨을 참아야만 나와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숭고함과 강인함은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표를 잃어버린 해녀.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책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나는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해. 해녀 직업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는 후계자가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 우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해녀들이 다 단종될 거야. 역사에만 남을, 정말로 역사에만 남을 해녀들이 후세대는 여자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정말 잠수를 했는가? 소라전복을 따왔는가? 이럴 정도로 역사 기록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후세대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거야. 장비를 쓰지 않고 오로지 내 호흡과 내 몸으로 그 어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바다와 어떻게 싸우는 것도 있고 또 바다와 순응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을 같은 공동체 또는 우리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그 따뜻한 시선이랄까 뭐 그런 눈을 가지면 저는 그 사람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울산. 그 문화적 다양성과 경험은 울산의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해녀의 삶을 선택해야 했던 그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간직한 울산 바다의 비밀은 해녀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